안녕하세요. 물구나무입니다. 많은 분들께서 조각칼 연마 방법에 대해 물어주셔서 연마하는 방법을 간략하게나마 설명드리려고 해요. 먼저 칼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조각칼은 모라나이프 120이고요. 조각칼이 칼집에서 쉽게 빠지기 때문에 꽉 끼워서 보관을 하셔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칼집을 빼다가 손을 다칠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는 경험담입니다. 칼을 꺼낼 때는 한 손으로 칼집을 잡고 다른 손으로는 칼을 잡고 비틀어서 꺼내주세요. 지금 이 칼은 부분 녹이 심하게 쓸었어요. 오랜만에 조각을 하려고 열었는데 칼이 이렇게 생겼으면 안 하고 싶죠. 그래서 녹이 심하게 쓴 칼을 준비했습니다. 녹이 슬지 않았어도 조각을 하다 보면 이가 나가거나 날이 무뎌지죠. 근데 확실히 칼이 잘 들어야 힘이 덜 들기 때문에 조각이 훨씬 재미있습니다. 대신 더 위험해지니까 더 조심하셔야 하고요. 키트를 구매하시고 조각에 취미를 붙이시다가 칼이 이가 나가고 날이 무뎌져서 조각을 멀리 하게 되실까봐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고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조각이 좋은 취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원래 보드게임, 나무 장난감 젠가를 깎았는데 젠가를 깎을 때는 작고 무른 나무라서 커터칼을 썼어요. 커터칼은 날을 연마할 필요 없이 그냥 잘라서 쓰면 돼서 굉장히 편해요. 근데 다만 크고 딱딱한 나무일수록 쉽게 부러지는 커터칼은 위험합니다. 그래서 젠가가 아닌 나무에는 이 조각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서론이 길었는데 조각칼을 연마하는 방법에는 숫돌, 사포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목공을 하시는 분들은 물숫돌을 많이 사용하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좀 번거롭게 느껴져서 사포를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가져온 준비물은 이 녹슨 칼과 천방, 삼천방, 사포를 고정시킬 클립, 가죽, 광택 연마제입니다. 평상시에는 사포 양쪽을 테이프로 붙이거나 클램프로 고정을 시켜요. 오늘은 영상에 예쁘게 나오고 싶어서 이런 걸 준비해봤어요. 클립은 완전한 고정은 안 되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패드를 끼워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칼에 이가 크게 나갔으면 600방 정도부터 갈아주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이가 크게 나가지 않아서 1000방, 3000방 순으로 점점 고운 사포에 갈아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죽에 연마제를 묻혀서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집에 사포만 있고 가죽은 없다. 그러면 가죽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가죽 제품, 예를 들면 벨트나 가방이나 버리는 가죽 제품이 있으시면 그 안쪽을 사용하시면 돼요. 근데 가죽이 없으시면, 가죽은 없고 사포만 있으시면 사포로 마무리 하셔도 되고요. 저는 3-4천 방 정도까지는 해야 좋더라고요. 사포만 있으시면 3-4천 방 정도까지 사포로 마무리 해주셔도 됩니다. 위에서 바라봤을 때 칼날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칼날을 확대해보면 칼날이 이렇게 생겼는데 조각을 하다 보면 이 끝이 점점 무뎌지겠죠? 그래서 점점 조각하기가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그래서 이쪽 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점점 깎아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이쪽 면을 따라서 평행하게 갈아주게 되면 다시 뾰족한 끝이 살아나죠. 이렇게 만들기 위한 과정이고, 칼날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한 번에 갈아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세 등분으로 나눠서 갈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두 등분으로 이쪽 아래쪽을 일자로 갈아줄 거고요.
이 위쪽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올라가면서 갈아줄 겁니다. 먼저 사포를 단단한 평면에 고정시켜 줍니다. 저는 책상을 이용해 보려고요. 책상 두께에 맞게 미끄럼 방지 패드를 얹고 클립을 끼워서 사포를 고정시킵니다. 이렇게 고정시킨 다음에 이쪽 칼날을 먼저 갈아줄게요. 아래쪽을 갈아줄 때 칼 옆면이 바닥에 맞닿게 놓은 다음에 이렇게 살짝 눌러주면 칼날이 바닥에 맞닿는 느낌이 나요. 여기에서 왼손으로 아주 살짝 눌러주면서 쭉 밀어줍니다. 이때는 손목이 안 움직이는 게 좋아요. 손목이 움직이면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다 보면 칼날이 평행하지 않고 약간 곡선으로 갈릴 수도 있어서 어떤 부분은 잘 갈렸고 어떤 부분은 잘 안 갈렸고, 그래서 조각을 할 때 칼날이 다 잘 드는 게 아니라 어떤 부분은 잘 들고 어떤 부분은 잘 안 들 수도 있어서,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평행하게 갈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동작을 계속 반복할 거고요. 치우치게 갈리고 있지 않은지 자주 확인해 주세요. 이게 똑같은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까 영혼 없이 하다 보면 치우쳐서 한쪽만 갈릴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위쪽을 갈 때는 이 누르고 있는 손에 검지에서 중지 쪽으로 힘을 주는데 균일하게 힘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걸 위쪽에서 보면 이쪽 면은 완전히 평면이 아니고 살짝 곡면이에요. 곡면을 따라서 밀어줍니다. 칼을 잡고 있는 손을 살짝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검지에서 중지로 앞쪽 면에서 보면 계속 똑같은 동작을 반복해주고요. 반복하다 보면 칼날이 땅과 맞닿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그 느낌을 찾으시면 금방 수월해지실 거예요. 이 동작을 반대쪽도 똑같이 해줄 거고요. 제일 낮은 방수에서는 이가 나간 칼은 이가 나간 부분이 없어진 정도까지 갈아주시고, 이 칼 같은 경우에는 녹이 있은 부분, 부식된 부분이 없어진 정도, 이 정도 없어졌으면 3,000방으로 넘어갈게요. 3,000방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한쪽을 갈아주고요. 하면서 계속 확인해 주세요. 3,000방 반대쪽, 그 다음 가죽을 고정시키고 가죽에 연마제를 짜고 발라준 다음에
다시 사포에 밀듯이. 가죽에 연마제를 발라서 광택을 내는 이 과정을 스트로핑이라고 합니다. 저는 조각하기 전에 그리고 조각을 한 후에 보관하기 전에 가볍게 한 1분 정도 이 과정을 해줍니다. 광택 연마제는 청봉이라고 해서 고체 광약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리고 이 액체형 연마제에는 기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냄새가 좀 심해요. 그래서 환기가 되는 공간에서 꼭 해주시고요. 조각 전에 사용하시면 나무에 기름이 묻을 수도 있으니까 꼭 키친타올 같은 걸로 잘 닦아서 조각을 시작해주세요.